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회로 시뮬레이션 교재 165쪽에 있는 태분항과 노톤의 정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실습하는요, 태분항의 정리와 노톤의 정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태분항의 정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기 회로 과목에서 아마도 또 태분항의 정리, 노톤의 정리 얘기는 아마 들어봤을 텐데요. 거기서 배운 건 그거고, 하여튼 여기서는 또 여기 나름대로 태분항의 정리와 노톤의 정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오음의 법칙이나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키르히호프 법칙, 이런 것들도 이제 회로를 해석하기 위한 어떤 법칙이었는데, 태분항과 노톤의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복잡한 회로를 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태분항과 노톤이 제시를 했죠.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분항의 정리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2단자 선형 양방향 DC 회로는 하나의 전압원과 직렬 저항으로 구성된 등가 회로로 대체될 수 있다 하는 게 바로 태분항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로만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쉽게 안 되죠. 자, 회로의 종류가 이제 많이 있을 텐데, 일단 2단자 선형 양방향 DC 회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단자 회로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텐데, 2단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얘기합니다. 회로가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많이 이렇게 있다면요, 외부로 나온 단자 수가 두 개라, 그런 뜻입니다. 두 개다. 근데 이제 외부로 나온 단자가 A라는 회로가 있다면, 이 왼쪽을 입력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출력이라고 한다면, 그죠? 출력이라고 한다면 왼쪽에 이렇게 단자가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회로는 또 오른쪽에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게 2단자 회로가 되는 거죠. 2단자. 그 다음에 선형 회로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선형 회로에 여러분들 보면 이제 회로에 보면 상수가 있죠. 상수. 회로에 보면 상수라는 게 있는데, 상수. 콘스탄트를 얘기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 회로에서. 이 상수가 선형이라는 얘기는 1차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죠. 1차 방정식. 선형이라는 거. 선형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이쪽이 입력측이고, 이쪽이 출력측이라면, 입력에 비례해서 출력이 커지거나,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하거나, 또는 입력에 비례해서 이렇게 반비례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선형이라는 것은. 그래서 입력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만큼 변했다면, 출력은 여기서 이만큼 변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또 똑같은 크기만큼 여기서 이렇게 입력이 또 변했다면, 아이고, 이게 삐딱하게 됐는데, 출력도 여기서 여기까지 또 비례해서 똑같이 이 크기와 이 크기가 똑같이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한다 라는 게 바로 선형입니다. 선형의 특징입니다. 그럼 비선형은 뭐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y 이퀄은, 그죠? y 이퀄은 x의 제곱 플러스 3 이런 방정식이 있다. 이런 방정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예를 들면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비선형이죠. 비선형. x가 여기서 요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이렇게 변하는 y의 크기보다 이쪽에서 똑같은 크기로 x가 이렇게 증가한다고 해도 y의 변화량이 이쪽과 이쪽이 달라진다는 거죠. 달라진다.
이거 바로 비선형이죠. 비선형. 네, 비선형. 네. 그 선형이라는 얘기는 그런 뜻이라는 거고, 또 양방향이라는 것은 양방향. 입력과 출력이 다 있다 이런 얘기죠. 입력과 출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DC 전원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런 회로, 예를 들어서 이런 회로가 바로 2단자. 여기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죠. 2단자입니다. A, B가 또 있는데, 그죠? 이렇게 2단자고 선형입니다. 저항 성분만 있기 때문에 이건 선형 회로고, 그 다음에 전원이 DC만 있기 때문에 DC 회로죠. 네 개나 있죠, 4개나. 그런데 이거는 이제 부하 저항이고, 나머지 부하 저항을 뺀 나머지 R1, R2, R3 이 저항과 이 직렬 직렬 전압, 직렬이 아니라 좀 직류 전압으로 이루어진 이 회로는 간단하게 하나의 전압원과 하나의 등가 저항, 직렬 저항, 이 전압원과 직렬로 연결된 등가 저항의 회로로 이 복잡한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태분안의 정리라는 겁니다. 물론 부하 저항은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근데 이런 회로를 해석하는 것과 이런 회로를 해석하는 게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회로가 훨씬 쉽겠죠. 이거는 뭐 간단하게 이 RTH 저항과 RL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직렬 저항, 직렬로 연결된 이 저항, 직류 전원이고요. 이 회로를 해석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전류는 이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RTH를 지나서 RL 저항을 지나서 다시 되돌아오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회로의 전체에 흐르는 전류값은 이게 직렬이니까 RTH 더하기 RL 분의 ETH 하면 여기에 전류값이 딱 구해질 수 있죠. 그러면 전류값을 구하면 이 RTH에 드롭되는 전압값은 RTH 곱하기 여기에서 구한 I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고, 이게 부하 저항에 드롭되는 전압값도 RL 곱하기 I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죠. 아주 쉽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이 회로에서 RTH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며, 또 이 회로에서 V 대신에 ETH 값을 구해야 되는데, ETH를 바로 태분안의 전압이나 태분안 전압이라고 얘기하고요. 태분안 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ETH와 RTH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겠죠. 자, 어찌됐든 이런 회로를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RL의 변화를 보다 여기 책에도 나와있지만 신속하게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태분앙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태분앙의 정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태분앙의 정리는 복잡한 선형회로입니다. 비선형회로가 아닙니다. 선형회로 해석에 아주 유용한 이론이다라는 거고, 직류 또는 교류회로에 모두 적용 가능한 이론이라고 합니다. 교류회로에 적용할 때는 좀 더 복잡하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본 이 회로에서 일단 ETH를 구해야 되죠. ETH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겁니다. ETH 값을. 자, 이렇게 구하면 여러분들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지금 보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원 회로에서 두 단자 A, B가 있었죠. A, B. 여기죠. 요 단자 A와 B 단자. 그러니까 A, B를 기준으로 해서 단자 A와 B를 기준으로 해서 입력 측과 출력 측으로 구분되죠. 그래서 이건 출력 저항이 되는 부하 저항이죠. 그다음 이거는 입력에는 전원과 또 다른 뭐 부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단자를 중심으로 해서 A, B 단자를 이렇게 지금은 원래 회로는 여기에 이렇게 부하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방을 하게 되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게 하면 지금 이런 회로가 되는 거죠. 개방을 했을 때 이 회로에 나타나는 전압이 바로 ETH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회로에 나타나는 개방 시 나타나는 전압은 무슨 전압입니까?
바로 R2에 드롭되는 전압이 ETH가 되는 거죠. R3에는 전압이 드롭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회로에서 전류는 이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R2를 거쳐서 다시 되돌아오는 이 폐회로가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근데 그럼 R3는 안 흐릅니까? 자,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R1을 통해서 이렇게 갑니다. R2로는 갈 수 있죠. 이렇게 갑니다. R3로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갔어. 근데 더 이상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죠. 그라운드가 있어야 찾아갈 텐데 없다. 이게 개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R3에 드롭되는 전압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에 드롭되느냐? R2밖에 드롭되지 않죠. 물론 R1에도 드롭되지만 개방을 했을 때 이 회로에 나타나는 부하, 이게 이제 그때는 이게 부하 저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ETH 값은 바로 VR2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 VR2가 바로 이 점을 A, 이 점을 B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이 B나 마찬가지죠. 또 이거 R3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니까 이 A점은 바로 이 점이 A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A점과 B점이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VR2 또는 VAB가 ETH가 되는 겁니다. 이걸 외우십시오. 원회로에서 등가 전압, 테브란의 등가 전압은요, 나중에 이제 노턴의 정리를 구할 때도 ETH, 테브란의 등가 전압 값을 구해야만 노턴의 정리를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돼요. 원회로에서 단자 A, B를 개방했을 때,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그때 회로에 나타나는 전압이 바로 ETH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드시 외우십시오. 네. 두 단자, 원회로에서 두 단자 A, B를 개방했을 때 회로에 나타나는 전압이 태분항의 등가 전압이다라는 거, ETH. 계속해서 내가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ETH 값은 VAB나 같다 그랬죠. 그때 ETH 값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직렬로 연결된 직렬회로죠. R1과 R2가. 이건 우리 저번에 배웠죠. 네, 이 V가 R1과 직렬이니까 R1 플러스 R2분의 뭡니까? R1입니까? R2입니까? 전압을 구할 때는 R2, 자기 저항이죠. 곱하기 V 하면 여기에 드롭되는 전압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R1에 드롭되는 전압은 어떻게 구해요?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V 해주면 되겠죠. 네. 어쨌든 이때는 이게 부하 저항이기 때문에 VR2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ETH는 VAB와 같고 곧 그것은 VR2와 같다. 그죠? 그래서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V가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태분항의 등가 저항입니다. 등가 저항은 RTH, 태분항이라고 해서 RTH라고 붙입니다. RTH라고 하는데 아까 등가 전압을 구할 때와 똑같이 이렇게 하되 등가 저항을 구할 때는 이게 전압원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돼요. 전압원이 없어야 돼요. 네. 그것도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이 AB는 개방을 하고요. AB는 똑같이 개방을 하고 두 단자 AB에서 이 회로축을 이렇게 바라다 봅니다. 이게 AB에서 이 회로축을 이렇게 바라다 본다고. 네. 바라다 봐서 그때 회로에 나타나는 저항값을 구하는 건데 이때 전압원은 단락을 시키고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전류원일 때는 개방을 시킨다. 이런 얘기. 지금 위에서 우리는 V는 전압원이죠. 전압원입니다. 단락을 시킨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단락은 바로 쇼트로 시킨다는 얘기죠. 쇼트입니다. 쇼트는 뭐죠? 이렇게 합선을 시키는 거죠. 합선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전압원일 때는 그렇고 전압원일 때는 전류원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류원일 때는 개방을 시킨다. 오픈시킨다. 이게 만약에 전류원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회로가. 이 R1이 되고 여기 R3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가 R2가 될 테고요. 여기 A 단자가 되고 여기가 B 단자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전류원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쇼트가 아니고 개방을 시킵니다. 개방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잘라져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것만 남죠. 이렇게 되겠죠. A와 B 이렇게 되겠죠. 없어지니까 이게 잘라지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저항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이건 이거의 저항값을 여기서 구하면 됩니다. 이게 붙은 상태죠. 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된 회로는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이건 간단하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우리 책에는 이렇게 안 돼 있죠. 책에다가 옆에 있는 이 회로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 A와 B를 우리가 줄이라고 생각하고요. A와 B를 줄로 이렇게 잡고서 쭉 옆으로 이렇게 늘린다고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A에서 출발해서 R3가 나오죠. A에서 출발해서 R3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A에서 출발해서 R3가 나오고, R3의 반대쪽 끝이 어디로 갑니까? R1과 R2로 가죠. 여기 보면 R3의 끝이 한쪽 끝은 R1으로 한쪽 끝은 R2로 연결되죠. 네. 여기서 그럼 R1의 끝은 다시 R2의 다른 끝쪽과 연결되고 그것이 B와 연결되죠. R1의 한쪽 끝이 R2의 한쪽 끝과 연결되고 그것이 다시 어디로? B와 연결되죠. 그래서 이런 회로와 같은 거죠. 결국은 R1과 R2의 병렬 회로와 R3가 직렬로 서로 연결된 직병렬 회로가 되는 거죠. 이 회로가. 네. 그래서 이런 회로의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회로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태분안의 증가 저항은 태분안의 등가 전압을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A, B 두 단자에서 모든 입력측을 바라볼 때 모든 회로를 전원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입력측을 바라본 저항을 구하는 건데, 그때 전압원은 단락을 시키고 전류원일 때는 오픈, 개방을 시켰을 때의 저항값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회로인 경우에는 직병렬 회로니까 간단하죠. R1과 R2의 병렬 저항값을 구하고요. 그 다음 거기다가 직렬 저항값을 직렬 더해주면 되죠. R1과 R2의 병렬 저항값을 어떻게 구합니까?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R3. 이것이 바로 이 회로의 전체 태운항의 등가 저항값입니다. 등가 저항값. 꼭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 평가할 때 반드시 이거 시험 문제 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구해야 될 게,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 구해야 될 게, 이 회로에 흐르는 부하 저항에 흐르는 부하 전류를 구하는 게 남았죠. 부하 전류. 그래서 위에 이 회로는 어떻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요? ETH와 RTH가 직렬로 연결된 이런 회로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남은 것은 부하 쪽에 부하 저항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는 또 RTH와 RL로 직렬로 연결된 이런 직렬 회로가 되겠죠. 이때 RL을 흐르는 전류, RL을 흐르는 전류, IL은 어떻게 구합니까? 너무 간단하죠. 또 이 두 개가 직렬이니까, 그죠? 네. 어떻게 구합니까? RTH 플러스 RL분의 여기 흐르는 전류니까, 그죠? 전류니까. 이 합성 저항분에 여기에 공급되는 전압,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래서 RTH 플러스 RL분의 ETH 하면 RL이 바로 이렇게 구해진다. 아주 쉽죠. 직렬회로니까. 병렬회로가 아니고. 아주 쉽습니다. 요거 이해 안 되는 학생 있습니까? 언제라도 이해 안 되는 학생이 있으면 언제라도 채팅창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채팅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미처 못 알아듣고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그때 본인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태블란의 정리였습니다. 태블란의 정리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니까 다 이해를 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노턴의 정리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턴의 정리 167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죠. 태블란의 정리를 잘 이해하면 노턴의 정리는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다르니까요. 자, 태블란의 정리에서는 이런 회로가 있을 때 2단자 선형 양방향 DC 회로 똑같죠? 가 있을 때 이 AB 단자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태블란의 전압과 태블란의 저항값을 서로 직렬로 연결된 회로와 등가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노턴의 정리는 뭔가 하면 등가 전압원을 그때는 태블란의 정리에서 구했었는데 이 노턴의 정리는 등가 전류원을 구하는 겁니다. 등가 전류원. 그러니까 아까 태블란의 정리에서는 등가 전압원과 등가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가 같다 이러는데 노턴의 정리는 등가 전류원과 등가 저항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회로로 대체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게 바로 노턴의 정리. 병렬로 연결돼.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이때 노턴의 그 전류를 IN이라고 합니다. IN. L자가 아닙니다. I입니다. IN이라고 하고요. 또 노턴의 정리에서의 저항값을 RN이라고 합니다. IN. RN. 아까는 REF였죠. 내가 이제 노턴의 정리를, 태블란의 정리를 이해하면 노턴의 정리 쉽다고 얘기하는데 왜 쉬운지를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책에도 나왔죠. 노턴의 정리는 태블란의 정리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이 RN 값은 RTH와 똑같습니다. RTH. 태블란의 전류원은 태블란의 전압원은 전류원으로 대체되고 저항은 태블란의 저항은 노턴의 저항값과 동일하다. 그러면 IN은 어떻게 구하느냐? IN은 이것도 쉽죠. RN이 RTH와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RTH만 구하면 같으니까요. IN은 RTH분의 ETH입니다. 이렇게 RTH분의 ETH. 그러니까 태블란의 정리에서 RTH와 ETH만 구했다면 노턴의 정리에서 사용되는 IN은 RTH분의 ETH 하면 IN이 구해진다. 그리고 RN은 RTH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구한 것을 이렇게 회로로 대체하면 돼요. 네. 그럼 이때 이 IN이 전류원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RN으로 흐르는 게 있을 거고 RL로 흐르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이 다시 이렇게 모아져서 어디로 와요?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것은 이 RL에 흐르는 전류값 RIL을 또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ETH는 이거 설명했고요. 네. 똑같다라는 얘기 했고. 그 다음에 RN도 RTH가 똑같다 그랬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RTH가. 그 다음에 IN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네. RTH분의 ETH로 구한다라는 얘기했습니다. RTH분의 ETH. 따라서 이 회로는 또 내가 이 회로를 여기다 그려놨는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네. 여러분들 책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그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재 168쪽입니까? 네. 168쪽에다가 이렇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거죠. 요거나 같은 겁니다. 요거는 이해하기가 조금 오른쪽 거보다는 더 쉽지 않죠. 이렇게 그려놓으면 아주 쉽습니다.
여기 IN에서 출발해서 RN과 RL 쪽으로 갈라지죠, 전류가. 여기 보면 RL과 RN 쪽으로 갈라지죠. 그것이 다시 모아져서 다시 IN으로 들어오죠. 네. 이렇게 흘러져서 다시 이게 모아져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RN과 병렬로 IL이죠. RL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우리가 총 들어오는 전류 값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RL에 흐르는 전류 값은 우리가 병렬 저항일 때 어떻게 구했죠? 두 개의 저항을 더하고 RL에 흐르는 전류 값은 상대방 저항값을 분자로 준 거죠. 두 개로 더한 값이 분모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 분해 RL이 아니고 RN 곱하기 전체 전류값 이렇게 해줬죠. 그래서 RN 플러스 RL분의 RN 곱하기 전체 흐르는 전류값 IN 이렇게 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RL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병렬회로의 전류값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쉬운데요. 여러분들 다 해봤으니까. 이런 회로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건 복잡한 게 아니니까요. 잘 생각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회로를 이렇게 그렸다 뿐이지.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 게 좀 빠져있네. 이렇게. 자, 이제 그러면 테브랑의 정리와 노턴의 정리를 실제로 실습으로 확인을 해보는 절차가 남았죠. 169쪽부터 있는 내용입니다.